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새누리당의 전국위원회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이 됐지요. 말 그대로 새누리당 현재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새누리당 과연 앞으로 어떤 정치적 돌파구를 찾게 될까요? 오늘 사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이 회의가 끝났는데요. 이 회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5선의 정병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우선 아, 감사드립니다.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병국입니다. 네, 앞서 사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이 열렸습니다. 꽤 예, 긴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쟁점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일단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뭐고,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이후에도 이것이 그 당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뭔지 네, 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음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뭐 다시 네, 국민들의 요구가 혁신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혁신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음흠, 따라서 그, 그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하는 음흠, 의견들이 음. 줄을 이뤘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네, 뒤에 나온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예,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데요. 예. 그동안엔 혁신위와 비대위가 따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걸 그럼 하나로 합치는 결과를 낸 겁니까? 아직 그 결론은 내리지를 않았고요. 네, 이게 중진 회의가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고 네, 이 자문기구거든요. 일종의 이제 네,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는 불행하게도 지금 공식적인 기구가 원내대표밖에 없어요. 음흠, 네, 그래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 어떤 공식력 있는 의사결정 기구는 원내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를 자문한 거죠. 음흠. 따라서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이런 정도의 비대위를 우선 출범시켜서 혁신형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어쨌든 당의 지도부를 세운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수순을 좀 밟아가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먼저는 그 투트랙으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구성을 하는데 네, 비대위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임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고 그 안을 전국 상임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고 네, 그것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그렇습니다. 않음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안도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현재. 그게 예. 부결이 되거나 그런 게 아, 아닌데 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그 수습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음,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았던 거죠, 네, 오늘.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네. 이것을 지금 시간도 없고 또다시 임명하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그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네네. 그럼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원내대표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원내대표 이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인 네, 정진석 대표가 하시게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앞서 이 소위 이제 친박계로 불리는 의원들께서, 네, 이런 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냐라면서 비대위원들 인선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뭐 이해원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빼라, 이런 주장을 네.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논의가 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고요. 네. 예, 뭐 중진회의에서 저는 그 자체의 말이 그런 네.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 지탄을 받는데 네. 그 지탄받는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계파를 구분을 하고 또 국민을 향해서 또는 대통령께나 당 지도부에게 쓴소리하고 한 사람들은 안 된다 네. 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민심을 대변하는 소리인데 네. 그것을 용기 있게 했던 사람들을 안 된다라고 음.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네. 중진위에서 논의가 되질 않았고 네. 그것을 포함을 해서 음.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뜻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자체로 좀 그 질타도 좀 있었습니까? 중진 연석회의 내부에서 이런 예, 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질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향후 네. 이러한 그 어떤 상처를 주는 막말은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질책이 있었고요. 네.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네. 하지 못하도록 좀 예, 중진들이 예. 그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자 하는 네. 얘기들을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중진 의원 모임에서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됐는가,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단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진단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심전심으로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왜 우리가 그 국민들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네,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음흠, 예, 예.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죠. 결국은 그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네, 그것은 당청 간의 관계를 잘못 설정이 돼서 네,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도 설정이 네, 왜곡되게 됐다. 음, 그래서 당청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하고 네, 여야 관계를 제대로 정립함으로 인해서 네.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예, 그 실제 집권 여당의 역할은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데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 3년 6개월 정도를 평가해 보자면 예, 참 그 새누리당의 역할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난 시기 그렇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네, 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네, 발목 잡는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앞으로 나갈 수가 예, 없었다라고 이유를 댈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음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정치권 전반이 심판을 받았지만 음. 더 아픈 심판을 받았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더 아픈 심판을 받았고, 예, 다음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대선에서 그런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 어떻게 혁신할 그렇습니다. 거냐? 예.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네,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야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면서 정치를 복원하게 되면 네, 또 우리 새누리당이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대통령도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음흠,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정 전반이 국회에서 발목 잡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되고 있지를 않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음,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네,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으면 네. 대권 창출하는 데에도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파문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친박, 비박, 개파 갈등이 계속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예, 있습니다.
자, 그 이른바 이제 김용태 의원을 그 혁신위원장에 인선한 뒤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상의도 없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또 이뿐만 아니고요. 이른바 어제 그 정해진 법이죠. 상시청문회법, 이른바 이제 네. 정의화법으로 불리는데 이 법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지금 나섰습니다. 이건 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 아니냐, 즉각 개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으신 거고요. 아, 또 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 야당은 또 야당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입장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하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 자체가 정치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대화가 단절이 된다거나 예.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게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고 음. 결국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청와대 입장에서 정무수석의 입장에서는 네. 뭐 집권 여당의 공동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하게 되면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지금까지 그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측면들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를 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좁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뭐 서로 다 의견은 개진할 수가 있지만은 네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이제 파열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간에도 마찬가지죠. 음. 분명히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어요. 예. 여당은 여당의 입장이 있고 네. 그러면 야당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려를 해서 네. 여당도 서로 다 협의할 건 협의하고 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음흠. 이렇게 해 나가야 정치가 살아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네. 내 주장만을 하게 되니까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각만 세우다 보니까 되는 건 네. 하나도 없고 국민들은 막 못 살겠다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답답함만 네. 커지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인정하고 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네.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아유, 정말 정치 문화 개혁을 주장한 게 언젠데 여전히 또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런 답답함도 좀 죄송합니다. 듭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예,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당내 현안으로 조금 다시 또 좁혀볼게요. 예. 앞서 이제 제가 뭐 실명 비판하고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재선의 친박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력하게 비박계에 탈당 요구를 했다라는 언론의 분석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태도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네. 서로 정말 이해관계가 틀리고 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다른 생각을 가져서 대화를 하고 조율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네. 아니 너 생각 틀린 거 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의 어떤 특정한 계파의 당도 아니고 네. 몇몇 사람의 당도 아닌 거예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은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오래된 당이에요. 네.
제일 오래된 당이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은 그 어떤 위기의 국면에 직면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혁신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막말을 통해서 네. 상대방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음. 옳지 않다. 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번 중진회의에서 이런 네. 막말은 음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 강력하게 당 지도부가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중진들도 좀 나서서 질책을 하자 예.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이런 막말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제를 해야죠. 음. 성질대로 모든 게 다 되겠어요. 음.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할 자격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네. 결국은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 친박 비박 이렇게 개파 간에 나누어서 그 파열음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당권을 어느 개파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내년 있을 대선에 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게 이 내용의 본질입니까? 결국은 저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네. 궁극적인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아니겠어요? 네.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고 음. 떠나간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당권 하나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네. 그 어떤 특정한 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이러한 행태는 음흠.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탈당을 통한 분당 사태로까지도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네. 보수 정당이 분당을 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성공한 예가 없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네. 우리 새누리당인데, 네. 그 새누리당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 탈당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분당해가지고 나가서 당을 만들기도 했지만 네.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게 이러다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 우려에서 나온 얘기이지, 네.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에는 이 분당의 DNA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 정당에는 분당의 DNA가 없다. 오늘 아침 예. 중앙일보에 하신 인터뷰 내용도 좀 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누리당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민주자유당의 전신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탈당을 통한 분당까지 갈지 않을 것이다.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쳐서 하나의 세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혁신형 비대위가 새로 형성이 되지만 이 비대위로 되겠냐? 결국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제대로 된 그 당 지도부를 세우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는 빨리 치르면 치를수록 좋다고 봐요. 그러나 네. 전제가 있어야 되죠. 네. 그 지금 4.13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고 가야죠. 네. 왜 우리가 이러한 국민적 따가운 심판을 받았는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누리당이 개선해야 될 게 뭔지, 혁신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공표를 해놓고, 또 어떤 게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러한 하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네. 이걸 가지고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당 지도부가 네. 제대로 된 새누리당을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선을 거놓고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전당대회 전에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선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야지 이제 혁신안이 나올 테니까.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러한 것들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지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 집단 지도 체제의 최고 회의가 네. 봉숭아학당이다. 네. 이런 식의 비난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대안까지는 만들어 줘놓고 그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지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선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4.13 예. 총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 누군가는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평가를 해놓게 되면 네. 그럼 뭐 그게 거기에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하는 거는 뭐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알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겠다. 네. 평가를 받겠다면 평가받으면 되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4.13 총선 패배에 대한 평가이고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한 당의 혁신 방향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지도부가 새롭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새롭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뭐 개파 간의 분란이다. 뭐 이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네. 이런 거예요. 이것에 4.13 총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런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 지도부에 선출직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 표현을 하면 꼼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이게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평가만 해낸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나오라 이거예요. 비박이든 친박이든 네. 뭐 거론되고 있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 네, 네, 네. 그렇게 나와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그 제일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개파 청산이 청산하는 과정도 될 것이고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개파는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도 그 개파는 심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개파 청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안 보는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 누구든지 다 나와라. 네. 다만 네.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명쾌한 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선은 내야 된다는 거죠. 백선은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평가 백서는 예. 필요하다. 그 백서에 예, 그렇습니다. 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당 국민들이 질서를 판단은 이제 그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하게 판단하는 만든다. 것이다. 예. 자, 이번에 보면 그 뭡니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아니죠. 전국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된 가장 큰 배경을 이렇게 놓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예, 뭐 당원들이 막 못 들어가게 하고 그날 사회를 맡은 분은 또 당일 아침에 연락조차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좀 친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비판, 심지어 이제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이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인가요? 사설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을 호의대로 해서 이게 뭐 제대로 되겠냐 이런 비판도 쏟아냈는데요. 이른바 이제 진영, 그러니까 정당 안의 진영의 이런 그릇된 행태가
이번 계기로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네, 이런 패권주의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그 세력이 네,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음, 예, 성공한 예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그 저는 실체에 대해서는 아주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것은 정말 네, 그 하나만 알고 둘과 열을 모르는 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음,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킨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궁극적으로 뜻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예, 이런 말씀 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음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청산의 예, 대상이요,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예, 말씀 주셨습니다. 당에요, 예, 이른바 쇄신 소장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원정, 예,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른바 이제 새누리당의 원조 네, 쇄신 소장파다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19대 국회 4년을 돌아보면 이 쇄신파의 활동이 사실상 전멸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찌 보자면 좀 당 안에서 쇄신파로서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됐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초세선 때 해왔던 개혁, 네, 그 소장파들의 활동, 이런 그 시대의 그 가치하고 네, 지금 이 시대의 그 세신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치하고는 그 상황도 틀리고 지향하는 것도 틀리죠. 음, 그러니까 지향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상황이 틀리죠. 상황이 음, 많이 틀리는데 그 저희가 얘기했던 저게 소위 말하는 원조 소장파다 네, 남원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받는 과정이 네, 되돌아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럼요. 초선 때 4년 동안 네, 끊임없이 저희들이 음, 정말 그 그룹을 만들어서 네, 스타디하고 공부했고 매주 음, 그 하루씩 아침에 7시부터 모여가지고 2시간 음, 동안 공부하고 토론하고 음, 이게 누적이 됐던 거예요. 축적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어떤 이슈별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그 당 지도부든 하여튼 음, 간에 누구하고도 네, 병론을 벌였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오세훈 입법이라든가 음, 이런 정치개혁 입법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새누리당 그 과거의 한나라당의 당원 당규를 개혁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꾸게 됐고 네, 그러한 혁신이 네, 결국은 잃어버렸던 정권을 음, 되찾아왔던 음, 두 번 10년 동안 찾아왔던 그런 요인이 됐다고 네, 봐요. 예, 그 당시에 천막당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쳤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예, 저희들이 예, 그 당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네, 그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음, 그 천막당사를 치고 네, 당사에 들어가지 않고 네, 또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탄핵 국면 속에서 음, 당이 공멸 위기에 있을 때에 네, 당 지도부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고 네,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음,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음, 배수신을 치기까지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아이러니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박근혜 대표를 저희들이 옹립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천막당사를 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선거를 치르면서 네, 그 공멸한다고 했던 그 음, 당시 한나라당이 네, 다시 회생을 네, 하는 네,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음, 그게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는 음,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은 뭐 너무 단순하게 음, 어떤 사안별로 음, 그 색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혁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음, 그 지속되기가 어렵다. 음, 그래서 좀 더 초재선 음, 의원님들께 네, 좀 심도 있는 음, 그 어떤 한 사안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종합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공부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목소리 낼 부분이 있을 때 한 네, 목소리를 내고 네, 네, 또 현안이 있을 때에
좀 더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면 음. 그게 이제 개혁이고 변화의 목소리가 음. 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열린우리당처럼 괴멸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진단은?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음. 그러나 이대로는 안 갈 거예요. 네. 이대로는 안 간다 이런 확신이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네. 저희들 이제 언론에서 그 중진회의 때 개파 간의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게 어떻게 봉합이 될 거냐 네. 관심들을 가졌는데 네네. 일단은 뭐 저희들도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음.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새누리당을 음. 다시 재건축해서 네. 새롭게 거듭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동의들을 했고 이제 조금 아직까지도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향하는 가치가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네네. 근본적인 것을 흔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당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네. 더 노정이 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세게 더 토론이 돼서 예, 아예 다 예, 그렇죠. 드러내놓고 더 하는. 노정이 돼야 된다고 보죠. 네, 그렇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 만드신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저도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네. 정의화 의장께서 이 싱크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논의하셨던 거는 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어떤 한 정권이 끝나거나 한 그룹이 정부에서 일을 하고 나서 네. 그걸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네. 또 정부 국가 운영하는 데에 네. 자문 역할을 해왔고 했던 게 지금 미국 오늘날의 정치를 만들어 왔던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정의화 의장님께서 의장을 경험을 하셨고 2년 동안 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국정에도 참여를 해봤고 그렇죠.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네네. 그냥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캠프를 만들고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네. 정권이 창출한 뒤에 탄생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분은 네. 못 봤다. 우리가 그런 것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네.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쓸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네. 함께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러한 취지죠. 네. 근데 요 근자에 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정치 세력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좀 뭐 그거는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게 미국에도 싱크탱크들이 보면 어떤 싱크탱크는 어느 정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걸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 그렇습니다. 세력화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당발 정계 개편 10월에 말이죠. 정의화 의장이 주동하는 여당발 정계 개편도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대로 새누리당 친박이 계속 저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분당돼서 새로운 정당의 출범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일단은 어떠한 실체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들 얘기를 하겠지만 아하. 우선은 지금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어디를 뭐 지원해줄 서포트할 정당이 없다. 아하. 그룹이 없다. 네.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거 써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안 되면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제 입장에서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 네.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찬바람이 불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뭐 그거를 예단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당내 현안 가운데 네. 유승민 의원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또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자, 두 사람의 복당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내에서는 별로 거론이 안 되는데 언론에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시더라고.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지금 그게 현안이 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국민적 심판을 받았잖아요, 당이.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원 구성도 하기 전에 그 국민이 준 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네.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봐요. 음. 그래서 일단은 원 구성이 되고 나서 네. 당이 정상화되면서 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당이 네. 정상화되면 네. 얼마든지 복당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다 입당해야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해야죠. 평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복당. 평가라는 것은 누구 잘잘못도 있고 네네. 그런 반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절차가 중요한 그렇죠. 이 절차를 무시하니까 네.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에 정해져 있는 당원 당규가 있어요. 그 당원 네. 당규대로 하면 되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 네네. 국회를 운영하는데도 법대로 하지 않고 당을 운영하는데도 법대로 하지 않고 당규대로 하지 않고 네.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천을 하는 데에도 분명히 당원 당규가 있는데 당원 당규대로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야기가 되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국회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도 네. 국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을 받는 거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혼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당권 도전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보좌관들은 그렇게 뭐 말씀도 하시던데요.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총선 이후에 그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친박 의원이 다수고 친박계가 많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당 대표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네. 당 대표가 내가 되면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앞에서도 혁신의 내용이 뭐냐, 혁신의 네. 대상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또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해낼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거기에서 당 대표가 나에게 필요한 자리다라고 하면 제가 도전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친박이 몇 명이고 뭐 그러니까 그 유리할 거다 불리할 거다 그 유불리를 따져서는 이런 부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네. 처음부터 유불리를 따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제가 그것을 극복하지 만약에 제가 당대표로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네. 나왔는데 네. 그 현실이 아니다. 친박이 많으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혁신해야 될 대상들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현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네.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은 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고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을 아직 할 것이냐. 또 그리고 또 아직 그 당 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 있지 않은데 또 그게 우선인데 그게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뭐 내가 뭐 하겠다고 나서서 돌아다니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네.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럼요. 주셨습니다. 네. 예.
상도동계에서 처음 정치를 배우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YS 키즈 이렇게 회자도 되던데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현재 네. 새누리당 상황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셨다면 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면서 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5년 모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5년을 모시고 10년을 모셨어요. 네, 그 모시면서 제가 배운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늘 국민을 두려워하셨어요. 국민을.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라 음,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네, 정치인이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주지 않으면 건 정치가 아니다. 음, 그건 그야말로 어떤 태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 대의를 보고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저의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게 모토입니다. 음, 예. 그 지금 보면, 네, 과연 우리 새누리당의 구성원들이 음, 지금 뭐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정말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음, 또 국민의 소리를 정말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네, 또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는지 음, 자문자답을 한다고 하면 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예,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새누리당 예, 의원님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고 계신데 이 총선 네, 그 엄중한 결과 앞에 네, 과연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제 예, 20대 국회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예, 전에 이 5.18 기념곡 제창 문제 가지고 논란을 좀 빚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국회에서 논의 네. 중에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음,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그, 그 묘역을 국립 묘역화하고 성역화하고 하는 작업을 YS 때 전부 다 했거든요. 네, 예. 그러고 그 이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은 또 계속 제청을 해왔고 네, 했던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왜 굳이 음, 합창으로 돌렸는지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음, 그 부분은. 네, 저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제가 구속됐을 때도 음, 법정에 나갈 때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예요. 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네, 그리고 진짜 그 곡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게 곡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합창은 왜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러한 그 음,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국론을 분열시킨다 이거죠. 음, 오히려 국론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그거 문제 제기가 되니까 국론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좀 네,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승춘 처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은 이렇게 봐요. 음, 그 박승춘 그 보훈처장은 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음, 그러나 이제 이게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네, 이런 부분을 거슬러서 정말 국론 분열의 요인이 됐다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관점이 지금 다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 문제를 저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자꾸만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음, 예, 예. 네,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 이슈화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네, 네, 이게 근본 문제 아니잖아요. 본질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만 가지고 음, 이게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 네,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르든 안 부르든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예,
근데 왜 몇몇 정치인들이 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봐요. 네네.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래서 이게 예. 그 이슈화하지 말고 네. 조용하게 이 문제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네네. 예, 그 좀 답답하네요. 네. 참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오히려 좀 그 긁어부스럼을 정부가 만든 예,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박근혜 좀 그렇게 대통령이 봐요. 예, 네. 그거는 참 답답하다고 보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 3당 원내대표 네, 회동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책임과 예.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뭐 인사권자이시니까 네.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그 3당 원내대표 간에 네. 회동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그게 그 재청을 안 하게 하는 게 국론 분열을 안 음흠. 시키는 걸 판단을 하셨는 건지, 네. 그런데 그렇게 저 국론 분열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라 했는데 음. 박승천 처장이 그런 판단을 한 건지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3당 대표들하고의 회동 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차원으로 그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진 연석회의는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시 모여서 또 논의할 가능성도 아니, 있습니까? 중진들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이게 네. 뭐 법적으로 그 법정기구도 아닌 거고요. 네. 다만 당이 어려워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원내대표가 네. 정치적 경험이 많은 중진들의 의견을 모은다 하는 거지. 네, 네. 이거는 뭐 원내대표 결정사항이죠. 음. 이 중진들의 그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듣겠는지 네. 안 듣겠는지 음. 하는 건 원내대표에 의해서 듣겠다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